자, 뭘 할 거냐면요. 이 미분계수를 정의하려면요. 일단 특정점이 좀 중요해요. x는 a에서요. 연속이라는 게 반드시 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는 x는 a에서 연속성이 보장이 안 돼 있다면 미분계수로 함부로 정의하는 게 안 돼요. 자, 왜 그런지 봐봐요. 그러니까 연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는 이 얘기를 해야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서요. 그 지점에서 fa가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미분계수를 어떻게 정의하냐? 잘 봐. 내가 이렇게 한번 fx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특정점 A에서 관찰을 한번 해볼게. 이렇게 특정점 A에서요. 자, 뭘 할 거냐면요. A 플러스 H라는 요 점을 하나를 더 잡아볼게요. 그럼 얘 점이 A 플러스 H, FA 플러스 H가 되는 거지. 그 다음 요 점이 A, FA가 되는 거고. 자, 얘를 갖고 뭘 할 거냐면요. 뭘 그랬어요? 직선을 그렸지. 이 직선에 뭘 정의할 거냐면은 기울기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울기요. 그 기울기. 그 기울기가 이렇게 나오죠.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라고 정의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치? 이렇게 정의가 되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면요. 쉽게 말하면은 요 a 플러스 h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은 델타 x가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델타 y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뜻이죠. 이 기울기를 앞으로 변화량과 변화량의 비율로 지금 표현한 거지.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산술적인 변화량의 비율을 갖고 표현한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할 거예요. 기울기를 표현할 때 이제 미적분 원에서는 제가 ARC라고 쓰겠습니다. 이 ARC의 약자가 뭐냐면요. Average Rate of Change라는 뜻이요. Average가 평균이지. Rate가 비율이라는 뜻이고요. 무슨 비율이라는 거야? 변화의 비율이야. 근데 그걸 뭘 했다고? 평균을 냈다고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이제 앞으로 곡선에서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기울기라는 표현을 앞으로 ARC라는 표현법으로 쓰겠습니다. 제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은 리미트를 취할게요. 리미트를 어떻게 취할 거냐? h가 0으로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극한 대상식이 이제 뭘 갖다가 쓰겠다라는 거예요? A, R, C를 취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리미트 델타 Y랑 델타 X를 이렇게 나눠서요. 델타 X를 0으로 보냅니다 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게 실제로 0으로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0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지 0이 된다는 건 아닌 거지. 얘도 봐봐. 그러면 H가 0으로 가고 있으면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니까 H가 0으로 가고 있으면 얘 분자도 뭘로 가고 있는 거야? 0으로 가고 있는 거지 얘도. 그 0분의 0 타입이니까 제로 타입이랑 제로 팩터랑 제로 팩터가 같이 갖고 있는 거겠네. 이거가 잘 봐. H가 0으로 가고 있죠. H가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쭉 봐봐.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내가 좀 더 약간 이렇게 조금만 더 다시 그릴게. 아니야, 똑같이 그릴 건데 다시 그릴게. 잘 봐봐. 좀 더 극적인 상황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잠깐 잘 봐봐. 예. h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럼 요렇게 되지. 요렇게 되지. 그치? h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점점 작아지고 있는 거야.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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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이게 뭘로 표현되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표현되겠니? 접선. 접선이 되겠지. 이게 접선이 되겠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했더니 두 점이 우리가 결국엔 이게 안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 안에서도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0으로 가고 있다가 여기 딱 들어가 있다가 빠져나왔어. 리얼 월드로 빠져나왔어. 윕실런 영역에다가 리얼 월드로 빠져나오면은 이게 우리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상황으로 지금 연출되고 있다는 거야? 이 점에서 접선으로 연출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뭐라고 쓰냐면요. 얘를 F'A라고 쓰고요. 이거를 우리가 x는 a에서의 미분 계수입니다. 라고 있습니다. 그 미분 계수를 우리가 이 한 점에서 마치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변화 비율을 봤다라고 해서 이 ARC의 극한을 취한 형태를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앞으로 IRC라고 내가 이 정의를 할 거야. IRC. 이 IRC는 무슨 약자냐? Instantaneous Rate of Change. 왜 인스턴트라고 하잖아. 즉각적으로 먹는 음식. 그거의 적이 뭐냐? 순간적인 양이라는 거야.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변하는 변화의 비율을 보겠다라는 거지 저게.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 한 점에서의 뭐처럼 보이냐면은 접선으로 보인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무슨 값만 관찰을 했던 거야? 이거 극한이잖아. 이 원칙적으로 지금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게 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만 보고 있는 거야? 0보다 큰 쪽에서만 보고 있는 거지. 왜요? h가 0보다 큰 거잖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상황도 있는 거고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무슨 상황도 있는 거야?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도 있었던 거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또 이 얘기를 해야 돼. 극한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럼 극한이 존재하냐 안 하냐라는 거는 이게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을 때도요. 왼쪽에서 다가가고 있다가 걔를 왼쪽에서 관찰했을 때도 왼쪽에서의 접선이 이런 식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거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자 얘를 좀 더 극단적으로 확대해 볼게요. 촥 이렇게요. 이렇게. 왜? 네? 왜? 먹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미분계수라는 건데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을 구한 거지. h가 0보다 작은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F'A,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게 무슨 조건이랑 똑같은 거야?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존재합니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겠지. 존재 안 한다라는 거는 이 왼쪽이랑 오른쪽에서의 다가가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가 어긋나 있었다라는 거겠지. 대표적으로 이런 그래프요. 대표적으로 이런 그래프. 요점 기준으로 h가 0보다 커? 두 점 잡아봐. 어떻게 되겠어? 두 점 잡아봐. 두 점 잡아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되지. 직선이니까.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가고 있어. 이렇게 다가가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
그래서 얘는 A에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리미트 ARC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분을 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특정 한 점에서 잡아놓고 a를 기준으로 해서 뭘 잡는 거야? a보다 살짝 큰 쪽이랑 a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계속 관찰을 하는 거야. 그럼 이게 불연속이었다면 애당초 극한을 관찰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왜? 왼쪽에서 오는 접선과 오른쪽에서 오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다를 테니까. 선생님, 연속이 아닌데도 같아지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언제일까? 이거 여기에서 가위로 싹둑이를 잘라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쪽에 있는 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내줘야 돼요. 이러면은 오른쪽 접선과 왼쪽 접선의 극한은 똑같아요. 하지만 불연속인 거지. 그래서 얘도 여전히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점에서 뭐가 돼야 돼? 무조건 연속성이 보장이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불러요? 얘를 좌극한. 누구의 좌극한? 누구의 좌극한이라고 불러? ARC의 좌극한. 어디에서? A에서의 좌극한. 얘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미분계수인데 좌극한 쪽에 있는 미분계수다라고 해서 얘를 좌미분계수라고 부르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뭐냐면은 좌미분계수야. 진짜 좌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 얘는 오른쪽에 있는 방향의 미분계수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좌미분계수를 우리가 실론으로 표현한다면 F 프라임 A-5 실론이라고 쓰고요. 우미분계수를 F 프라임 A 플러스 윕실론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 값이 실제로 같았을 때가 극한이 존재합니다. 좌극한 값이랑 우극한 값이 일치했었기 때문에 A에서 극한에 해당되는 ARC의 극한이 미분계수가 존재합니다. 그 미분계수가 그 점에서 뭘 얘기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니츠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dy dx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dy dx는 뭐고 델타 x 델타 y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잘 봐봐. 자, 거기에서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또 나오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교양으로 알아두세요. 잘 봐봐. 내가 이렇게 딱 그렸을 때 타라다타타타타 조금만 더 극적으로 그려주세요. 거의 자, 내가 A 플러스 H를 이렇게 잡았을 때 아까 델타 X랑 델타 X랑 델타 Y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었지. 두 점 잡아서 이렇게요. 근데 H가 0으로 간다라는 건 델타 X도 0으로 간다라는 거지. 그치? 선생님, 이 dx랑 dy가 있는데요. 델타 X가 0으로 가. 그럼 얘가 0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맞아요? 0으로 가고 있으면은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이게 dx가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델타 x가 졸라 작아진다라는 게 dx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은 졸라 작은 거잖아. 근데 잘 봐. 여기서 지금 구한 거 델타 x랑 델타 y랑요. dy는 뭐겠어 그러면은? 얘가 dy야. 이게 dy야. 델타 x는 얘랑 똑같아요. 그렇게 이게 내가 지금 점점 다가가도 결국에는 이렇게 극한을 잡았을 때 얘가 델타 y인 거지. 실제 리얼 y 값의 차이. 근데 접선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 삼각형 잡아갖고 두 점 잡으면 실제 접선의 기울기에서 dy가 뭘로 표현돼? 이 dy가 됐지. 사실상 델타 y랑 dy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그래서 델타 x랑 dx는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야. 델타 x랑 dx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0으로만 가고 있는 거니까 델타 x를 졸라 줄이면은
그게 아주 작은 x가 된다라는 거야. 그게 dx가 된다라는 거야. 근데 dx가 되면서 델타 y는요. 이게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결국 요 점에서 관찰하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샥 그렸을 때 이게 dy가 되는 거야. dy랑 델타 y는 원칙적으로 어때요? 다른 값이에요. 근데 극한이기 때문에 델타 y의 극한값을 뭘로 추정해도 된다는 거야? dy로 추정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라이프니츠가 이 표현법을 dy dx. 그래서 예전에 봐봐. 이게 그 뭐라 그럴까 해석학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요. 라이프니츠가 이걸 읽을 때 dx분의 dy라고 읽었어 실제로. dx분의 dy라고 읽었던 거야. 왜? 숫자처럼 봤기 때문에. 근데 현대 수학에 와서 표준 해석학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이 dy라는 개념이 델타 y랑은 다른 개념이구나라는 거를 확립을 시켜놓은 거야. 수학자들이 엄밀하게 수학적인 정의로서.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이건 숫자가 아니니까 나중에 현대에 와서 얘를 보니까 숫자가 아니었구나, 얘는 상태였구나. 그러면 숫자도 아닌 애들끼리 분수로 표현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dx분의 dy라고 안 쓰고 정정을 해서 dy dx라고 입자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맨 처음에 이걸 개발했을 때는 그러니까 뉴턴도 이런 개념을 몰랐던 거야. 그냥 라이프니츠가 개발했을 때는 dx dy가 다 숫자였어. dy가 저렇게 되는 거니까 저렇게 분수로 표현하면 순간면들이 저렇게 되는 거야. 네, 이게 틀린 얘기였다는 거지. 본인이 만들어 놓고도. 그래서 이게 dy가 극한이기 때문에 dy가 그냥 뭘로 간주한다라는 거야? 델타 y로 간주한다라는 거지. 리얼 델타 y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델타 x는 그냥 간주하는 게 아니고 뭐야? 진짜 dx인 거야. 개념 자체가. 왜냐면 접선 자체가 다가가게 되면 얘는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는 다가가도 이런 모양이 될 거 아니야. 약간의 오차가 존재한다라는 거지.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면 그때는 누가 더 큰 거야? 그때는 dy가 델타 y보다 더 큰 개념이지. 이때는 무슨 개념이야? 델타 y가 dy보다 더 큰 수가 되는 거지.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엄연히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개념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현대수학에 와서 얘를 dy dx라고 읽는 거야. 읽을 때 dx분의 dy라고 읽는 게 아니고요. 이 dy dx를 f'a라고 똑같이 정의를 한다고. 뭔지 알겠어요? 이게 미분계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쉽게 말하면 뭘 구하겠다라는 거야? 뭘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특정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겠다는 거지. 그럼 잘 봐봐. 요 예제 한번 보고 끝낼게요. 자, 요 예제 보고 끝낼게요. 요 예제 한번 봐봐. 어디 보자. 호이 짝짝. 계산 좀 해주라. x제곱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해놓고 2분의 1 x 1보다 작아. 퀘스천. 이 fx는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요. 자, 일단 아직 도함수를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이거는 이분계수의 수학적인 정의만을 이용해서 내가 파악을 해보겠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요. 내가 1이라는 점과 f1이라는 점을 잡고요. 1 플러스 h 잠깐만 이거 안 되겠다. 2분의 1 이렇게 쓸게요. 2분의 1 이렇게 하면 또 어떡해? 1 플러스 h와 f1 플러스 h라는 점을 잡고 정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다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죠.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이게 지금 극한이지.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잖아. 관찰해야 될 거는 0보다 큰 쪽에서 다가올 때 미분계수와 0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올 때 왼쪽 방향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에 각각 다 보여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잘 봐봐. 내가 이 표현을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써도 돼. h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1보다 작은 쪽이잖아.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음수가 나오는 거 있지. 얘를 이렇게 써도 되니 그러면은? 이렇게 써도 돼? h분의 f1-h-f1? 아유 미안. 맞지. 마이너스. 미안.
이렇게 써도 되니? 그럼 얘랑 얘랑 똑같은 말이잖아. 똑같은 말이잖아 얘랑 얘랑. 어? 수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얘랑 얘랑 똑같은 의미인 거지. 그러면 얘도 어쨌든지 간에 1-h-1이 델타 x인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h가 그러면 델타 y였던 거겠지. h가 0보다 큰 쪽으로 할 때 똑같이 0보다 큰 쪽으로 할 때 얘로 구해도 되고 얘로 구해도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에서의 의미분 계수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럼 봐봐. 1 플러스 h를 대입을 할 때 이 f는 누굴 기준으로 봐야 돼? 누굴 기준으로 봐야 돼?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으로 할 때 저 1 플러스 h를 계산을 할 때 1보다 큰 쪽이니까 1 플러스 h를 실제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해야 되지. 부분 정의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h고 마이너스 f1이니까 리얼 f1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1. 그럼 이거 극한 계산할 수 있지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돼?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으로 할 때 h분의 이거 전개해야 되지. 1 2h h제곱 1 2h h제곱. 오! 제로 팩터 있네. 0분의 0 타입이네. 0인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0인자 제로 팩터 소거 후 극한 대상식 재구성을 하고. 그럼 이게 이렇게 바뀌죠.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으로 갈 때 2 플러스 h가 된다. 뭘로 수렴해? 뭘로 수렴한다는 거지.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1에서의 의미분계수 1에서의 오른쪽 방향에 우접선 기울기라고 얘기하거든. 우접선의 기울기가 2였다라는 뜻이야. 그럼 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했을 때 그 극한값도 2로 추정이 된다면은 왼쪽 방향의 미분계수가 똑같았었다고 하니까 이게 접선의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그 점에서 순간변화의 접선이 다 2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근데 얘 봐라. 얘 보면은 봐봐.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으로 나가야 돼. 자, 마이너스 h. 자, 1 마이너스 h는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어야 돼? 여기 x에다 갖다 집어넣어야지. 1보다 작은 쪽이니까 엄연히. 극한은 엄연히 뭐라고? 리얼 값이 아니고 상태라고요. 어쨌든 1보다 작은 쪽에서 나가고 있는 거니까 1 마이너스 h는 여기에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지. 2분의 1에 1 마이너스 h 더하기 2분의 1이야. 이 F1은 실제로 뭐야? 리얼 F1이지. 저 갖다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 1. 호 마이너스 2분의 1. 호 2분의 1 곱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미분계수가 뭘로 나와요? 극한값이 2분의 1로 나오지. 마이너스 h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맞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1 마이너스 웹실로 그치? 에이 다르지. 이래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좌접선, 우접선은 존재한다라는 거야. 근데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다. 그게 왜 그렇게밖에 안 나오냐? 잘 봐봐. 이게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인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 좀 더 이렇게 짧게. 1,1이야. 타라라라랑 땅땅땅땅 1보다 작은 쪽 1 집어넣으면 여전히 1,1을 지나고 있지. 핫!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그래서 1에서의 좌접선 기울, 우접선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f의 1 플러스 루트 그게 2였다라는 거지. 실제로 2차 함수를 그리면요,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실제 그림을 딱 그리게 되면 이렇게 2로 나오지. 그걸 오른쪽 방향에 있는 것만 잘라놓은 거야. 그런데 왼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왼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극한 값이 2인데 좌극한 값이 2분의 1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이 안 되고 뾰족하게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1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왜? 극한 값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이거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이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함수식을 내가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이걸로 만들면 되겠지. 왜? 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만약에 2x-1로 하잖아. 실제 내가 여기서 개념에서 쓴 것처럼 다 좌극한값, 우극한값 계산을 하면은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다 뭘로 나와? 2로 나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다 1이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봐봐. x의 제곱 그래프니까 이렇게 돼 있었던 거지. 자, 2x-1이 정확하게 뭐냐면은 1,1에서의 접선이에요. 이게 접선. 접선이야 이게. 근데 1보다 작은 쪽 호입자자, 1보다 큰 쪽 호입자자. 슉. 칼로 이렇게 잘라놓은 거야. 그럼 봐봐. 좌미분계수도 얼마야? 2야. 우미분계수도 얼마야? 우미분계수도 2야. 완벽하게 그 점에서 다 갖다가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를 추정을 하면은 다 2로 나오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를 봤을 때 니네가 뭐 이런 그래프일 수도 있잖아. 이게 그림이 막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는 거다. 뾰족하게.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부드럽게 매끄럽게 연결이 돼 있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예요? 매끄럽게 연결이 돼 있는 거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지랄 맞은 게 뭐가 나온다는 거야? 뾰족하게 연결되어 있는 애들 갖고 그 지점에서 물어본다고요. 이런 걸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개념을 스무스하게 연결돼 있다 안 있다라는 걸로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피크 치고 있습니다. 얘를 피크 포인트라고 얘기해요. 피크 포인트. 영어로는 첨점. 몇 시야? 한시 넘었어요 지금. 응? 한시 10분. 그래? 나 다 끝났어. 그래서 내가 지금 미분 파트의 개념 여기서 다 끝낸 거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결국에는 같아야만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래프적인 관점으로 뭐라고? 그 점에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스무스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점에서 무조건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 우리는 앞전 시간에 배웠던 우리가 계속 난리를 치면서 하는 거 있잖아. 그게 다 좌극한, 우극한 얘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 좌극한, 우극한의 극한의 대상이 되는 식이 미분계수에서는 뭘로 바뀌는 것뿐이야? 기울기라는 평균 변화율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 결국에는 미분계수가 되는 거야. 이 단원에서 해야 되는. 다음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여기까지.